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사연이라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스터디 카페 점주님의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계약기간 2년이 다 돼서 스터디 카페에 갱신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본사에 얘기를 하니까 본사에서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사인물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고 인테리어나 책상 같은 설비까지도 전부 철거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인테리어 비용만 2억이 들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선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이 가맹계약서 상에는 계약 종료 후 조치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상담을 했던 땡땡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종료 후에 이렇게 이 본사만의 뭔가 특허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뭔가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이런 기구들을 다 돈을 주고 샀고 아직 2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에 이제 영업 표지가 되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리지만 이런 가구들까지도 철거한다라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시는 거죠. 사실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해당 조항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유무를 떠나가지고 이런 본사와 계약하시는 거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 라는 점을 알고 계약할 때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무인 스터디 카페도 많고 스터디 카페에 대한 좀 인기가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가맹 계약을 체결하실 때 체크하시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이 영업표지에 스터디 카페가 포함된 곳은 총 69곳이었습니다. 일단 투자 금액을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이 스터디 카페라는 거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창에 하나 띄워드리면 이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뭐 가맹비는 얼마고 교육비는 얼마고 기타 비용, 뭐 인테리어 설비 비용은 어떻게 되고 내가 영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의 그 매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초기 창업 비용은 가맹금, 인테리어 이런 비용들을 다 포함하는 말인데, 최소 5군데 이상의 정보 공개서 혹은 본사로부터 견적서 같은 것들을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보증금을 제외한 투자 금액은 1년이나 1년 반 안에 회수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또 인테리어는 항상 간판, 또 별도 비용, 별도 공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재된 금액 말고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본사는 가맹 희망자가 본인이 원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테리어 도면 등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감리라고 하죠. 감리를 하시고 뭐 소정의 비용을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또 무이자 창업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현혹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간혹 이 본사와 연계된 은행으로부터 100% 창업비용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막상 가맹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을 한 다음에 뭐 중도금이나 잔금 정도 돼서 이제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으세요. 결국 1, 2금융권 혹은 본사가 지정한 곳으로부터 대출이 안 돼서 무리하게 임대차 계약은 이미 체결이 됐기 때문에 3금융권과 이제 대출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사 측 말만 듣지 마시고 꼭 은행에 가셔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맹점 수가 많은 본사를 선택하면 좋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 외식업종과 달리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본사로부터 어떤 특정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뭐 외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식자재를
가맹 점주가 많으면 본사가 조금 더 공동구매 형식으로 많이 좀 구매를 해서 점주들에게 시세보다 혹은 시세보다 조금 더 낮게도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맹 점주가 많으면 당연히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은 맞죠. 근데 스터디 카페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광고 또 판촉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점주가 많은 브랜드가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 판촉비 분담 내역이나 집행 내역은 본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한 해에 한 점주로부터 어느 정도의 광고비와 판촉비를 받아가는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차리고 싶은 매장 인근에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운영 시에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장사가 정말 잘 되는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영업지역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데요. 근접 출점으로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 라는 문제들도 종종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영업지역이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뭐 2km다 라고 써져 있는데 단서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점주님들은 이 밑줄로 딱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만 보시고 그 밑에 길게 써져 있는 단서들을 못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단서들을 보면 뭐 4차선 이상, 뭐 8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별도의 영업지역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점주님이 볼 때는 2km만 이제 각인이 되신 거죠. 근데 저는 분명히 2km라고 들었는데요. 바로 맞은편 도로에 똑같은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이거 영업지역 침해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단서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 단서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을 요청을 하시고요. 가맹계약서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별첨이라고 해서 영업지역 표시도라는 게 있는데 지도예요, 지도. 거기를 보면 이렇게 뭐 동그랗게 영업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차원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단서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담당자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주셔라 라고 해서 내 영업지역이 정확히 어딘지를 이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더 기억을 하시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그림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것들 중에 로열티라는 것이 있는데 로열티가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떤 곳은 뭐 로열티가 1%인 곳도 있고 3%인 곳도 있고 5%인 곳도 있고 정말 많은 곳은 정말 20%가 넘어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열티를 어느 정도 수취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점주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손익분기점이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 이런 내용으로도 특약에 기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가맹 계약을 하실 때 특약란을 삽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